아, 조수연, 마이크 켜고 선생님한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연이 선생님 화면 보이죠? 네, 이, 오늘 수업이 끝나면, 네, 오늘 수업이 끝나면 이 동영상이 수연이 드라이브에 들어갈 거니까 선생님한테 아이디 비밀번호 좀 개인톡으로 주세요. 네, 그럼 이따가 카톡 아이디를 따로 주시겠어요? 카톡 아이디 가르쳐 드릴게요. 네, 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수업 종이 쳤으니까 수업할게요. 네. 자, 잘 지냈죠? 오늘은 교과서 필요합니다. 교과서 피세요. 오늘은 교과서를 보겠어요. 좀 뒤로 가서 몇 과를 볼 거냐 하면 5과를 보겠습니다. 5가 지구 곳곳에 일어나는 자연재해. 교과서 90페이지입니다. 교과서 9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는 몇 페이지에 피시냐 하면 20페이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연재해와 관련된 프린트 20페이지 할 거예요. 선생님이랑 여기다가 손으로 이제 쓸 건데 평소 같으면 선생님이 책에 줄 긋고 칠판을 보면서 했을 건데 지금은 그게 힘드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화상 수업을 하면서 여기를 쓰겠어요. 오늘은 20페이지 끝나고 나면 다음 시간에는 영화 본다고 했죠? 네, 영화를 보면서 여기를 같이 채워 나가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오늘은 학습지는 20페이지, 교과서는 90쪽을 피시면 돼요. 교과서 90쪽 피세요. 자, 사람들이 피곤도가. 자, 교과서를 다 폈나요?
교과서는 90. 여러분도 이렇게 디지털 교과서 가질 수 있어요. 90쪽 아닌가? 여기 있네요. 자, 그럼 오늘은 선생님이 교과서 먼저 수업할게요. 자, 여러분도 더 작아졌어요. 다시. 커지라는 교과서는 작아지고 페이지 쪽수만 커지네요. 자,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의 종류. 자연현상이 인간 생활에 피해를 주는 현상을 자연재해라고 한다. 여기다 줄 그세요. 자연현상은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현상을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자연재해는 화산활동, 지진해일 등과 같은 1번 지형적 요인이 있고 2번 기후적 요인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더 교과서를 이상하게 하고 있네. 자, 1번 지형적 요인, 1번, 2번 기후적 요인입니다. 화산활동의 지진, 지구 표면은 여러 가지 지각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판들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 움직이거나 부딪힙니다. 지구는 이렇게 동그랗죠. 그리고 지구의 한가운데에는 핵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주변에는 멘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뜨거운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면 요 위에 있는 암석층이라고 하는데요. 암석층이 이동을 해요. 암석층. 여러분이 마치 수영장에 가면 물에 둥둥 떠 있으면서 그러면서 물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는 것처럼 멘틀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선생님 화면이 안 나오나? 어디 갔나? 우리 애기들. 자, 여기 있어. 자, 설명 잘 듣고 계시죠? 네,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채팅창도 열어야지. 자, 출석부가 없어요. 아차, 출석부. 선생님이 출석부를 아직 안 만들었나요? 자, 얘는 또 왜 이런가요? 오늘은 5월 14일 복사. 오늘은 5월 14일이죠. 이름 바꾸기. 자, 잠깐만 선생님 아직 안 지웠는데 잠깐만. 자, 됐어요. 이제 쓰세요. 자, 5월 14일은 빨갛게 해야 되겠어요. 5월 14일. 자, 이름 쓰고 오세요. 자, 오케이. 이제는 선착순 아니에요. 그쵸? 선착순 아니니까 자기 이름 자기 칸에 쓰시면 되겠어요. 선착순 하니까 한 자리에 여러 명이 붙어가지고 이름 쓰기 힘들다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요. 선생님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 딱딱 가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죠? 자, 수석부 이름 다 쓰셨나요? 수석부의 이름 웬만히 쓰셨으면 자, 돌아오세요. 그리고 출석부는 이번 시간 마치고 선생님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하면 그때 가서 쓰셔도 되니까 네, 출석부는 오늘 중에 쓰셔도 되니까 지금은 오세요. 자, 이거를 어디다가 쓰느냐 하면 여기다가 쓰시는 거예요. 5월 14일 목요일 자연재해 특징. 자, 자연재해란 벌써 2명이 다 보냈어. 너무 훌륭하죠. 자, 자연재해란 교과서 90페이지 쓰기도 하지만 학습지가 더 중요하니까 학습지에다 쓰세요. 자, 그 다음 요 2가지도 쓰셔야 돼요. 요 블럭을 다 쓰셔야 됩니다. 자연재해는 크게
자연재해는 크게 자, 이렇게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현상들은 다 자연재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두 종류가 있다. 지형, 땅이 흔들리거나 화산이 터지는 이런 지형적 요인도 있고 여기 보시면 가뭄, 비가 안 오거나 아니지 홍수,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그 다음에 열대저기압. 자, 열대저기압성 여기는 바람을 불어 여기 지금 그림에 보이시죠? 이렇게 주변의 바람을 끌어들이는 이런 애들을 저기압이라고 그래요. 이게 작으면 온대저기압이고요. 크면 열대저기압이고 열대에서 태어나는 저기압도 열대저기압, 온대에서 태어나면 온대저기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네이도. 이 그림이 토네이도예요. 선생님이 여기에서가 말이야. 토네이도. 자, 이런 것들은 땅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기후의 조건이죠. 그래서 기후적 요인으로 생기는 재해다. 이렇게 크게 테두리 정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화산과 지진 활동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글씨가 잘 안 보이는군요. 화산 지구 표면은 여러 가지의 지각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판은 지구의 내부 에너지, 지구의 내부 에너지는 열이에요. 열. 핵이 굉장히 뜨겁대요. 네, 마그마 들어보셨죠? 굉장히 뜨겁대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바글바글 끓으면 부딪히거나 분리되는데 땅속 마그마 여기 나왔죠? 굉장히 뜨거운 그런 아이들을 마그마라고 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약한 부분을 뚫고 나와 분출하는 것을 화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는 걸 지진이라고 한다. 여기다가 쓰세요. 특징. 마그마가 약한 부분을 뚫고 나온 자 마그마가 약한 부분을 뚫고 나온 자 여기다 쓰시면 되겠어요. 마그마가 약한 부분을 뚫고 나온 자 여기서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영상이 보이나 안 보이나 자 한번 볼까 또 유튜브 틀었다고 또 이것도 영상을 올리지 못하면 안 될 텐데 자,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자, 여기에 보시면 환태평양 조산대와 히말라야 조산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또한 바다 및 지각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 해일이 일어난다. 그건 아주 먼 곳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죠. 자, 그다음 교과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를 좀 또가 커지고 있나요? 아니 이렇게 하면 교과서가 안 커지고 쓸데없는 게 커지고 있어. 자 어쨌든 여기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조선대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하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조산대거든요. 화산은 혼자 터지는 것 같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구적으로 보면 이렇게 태평양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그래서 얘가 환태평양 조산대예요. 이렇게 태평양, 태평양을 중심으로 둥글게, 그런 뜻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태어난 날로부터 처음으로 돌아오는 60번째를 환갑이라고 하죠. 네, 그것처럼 동그랗게 생긴 걸 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태평양 조산대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 이렇게 알프스가 여기 있어요. 히말라야가 여기 있어요. 알프스와 히말라야를 연결하는 조산대가 또 있답니다. 그래서 환태평양 조산대하고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나라가 여기서 살짝 빠져 있다는 거예요. 환태평양 조산대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특징에도 써주시면 좋겠어요. 교과서에, 프린트에. 자, 화산 특징에는 조산대를 따라다닌다. 지진도 조산대와 일치한다라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불의 골이라는 말도 하죠.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에서 분출되는 여러 물질을 마을, 농경지를 덮치고 화산재, 이거는 화산의 그 뭐라 그러지? 불나면 날아다니는 재 있죠?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화산재가 상공을 뒤덮으면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되고 오랫동안 햇볕이 차단되어 세계의 평균 기온이 낮아지기도 한다. 지진이 일어나면 산사태가 일어나고 각종 시설이 붕괴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 또한 지진의 충격으로 수도, 전기, 가스 등 통신망이 파괴된다. 근데 그 밑에 주민생활에다가 이거를 적지 마시고요. 주민생활에는 뭐를 적냐면 보세요. 뿅뿅 뒤로 넘어가면 94페이지 보세요. 94페이지에 보면 화산 활동과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생활이 나와요. 자, 여러분 전부 다 94페이지 피세요. 자, 이 프린트를 어떻게 구성했냐면 자, 주민생활이 여기 있죠? 프린트 두 번째 주민생활이 있습니다. 네. 자, 화산과 지진 활동에 발생하는 주민생활, 화산 폭발과 지진은 갑자기 발생하므로 이게 중요한 거야. 그지? 갑자기. 그래서 우리를 놀래키죠? 예측이 어렵다. 화산 폭발과 지진이 발생하는 지진의 주민들은 불리한 환경에서 적응하거나 그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다. 세상에 화산이 나고 지진이 나면 거기를 다 떠날 것 같은데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거기를 계속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10배로 지진은 많이 나고요. 그리고 10배로 더 지진이 크게 나요. 우리는 지진이 난다고 해서 좀 흔들리는 정도지만 거긴 정말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거든. 그런데도 거기를 계속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화산 활동이 발달한 지역에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분출한 화산재가 쌓여 비옥해진 토양을 이용하여 농업 활동을 한다. 뭘 한다? 농업 활동을 한다. 그래야 먹고 살겠죠? 또한 지열을 이용하여 지열 발전을 한다. 이런 것들을 프린트에다가 적어야 돼요. 화산의 주민생활. 그다음 온천을 이용하여 관광산업을 한다. 그다음 지진이 발생하는 자 여기까지 화산이었고 여기서 지진이에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내진 설계를 해야 한다. 내진 설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추위를 이기는 옷을 내복이라고 하죠. 지진을 이기는 설계를 내진 설계라고 해요. 이해되죠? 자, 평상시 지진 대비 훈련을 철저히 하며 지진 피해 지역을 보존하여 교육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네, 교육도 하고 관광 자원. 자, 지진이 나면 사람들이 거기를 안 갈 것 같지만 구경을 하러 갑니다. 또한 해안 지역에서 지진 해일의 관측. 지진 해일이 쓰나미죠. 네, 이게 아이고 글자를 다 가려버렸네요. 지진 해일이 쓰나미입니다. 관측과 경보 전파 체계를 구축하고 대피 안내 표지판들을 설치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 페이지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그럼 화산과 지진이 다 됐죠. 네. 책을 보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여기 대진 설계,
자,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건물을 내진 설계라고 하고, 여러분이 다음에 아파트를 사거나 빌딩을 사는 사람이 된다면 꼭 그 건물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태평양의 조산대에서는 벗어나 있어요. 환태평양의 조산대에 벗어났으니까 너무 좋죠. 그죠? 아하, 이렇게 하는 건요. 자, 이렇게 너무 좋아요. 자, 그렇지만 여기 보세요. 얘들아, 이리 오세요. 얘들아, 얘들. 자, 여기 보세요. 일본이 지나가고 있는 건 확실해요. 그렇죠? 자, 이 컴퓨터가 자꾸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하, 여기서 선생님이 화면을 캡처하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펜으로 쓰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 여기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우리나라가 화산과 지진대를 이렇게 피해갔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백두산, 울릉도, 제주도, 독도가 화산섬이에요. 그렇죠? 백두산,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화산섬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요, 2에서 3 정도, 2에서 3 정도, 이런 정도, 사람이 느낄 정도의 지진은 일어난답니다. 그런데 유럽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여기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 아프리카 조산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쯤 있는 나라, 여기쯤 있는 나라가요. 지진이 나가지고요. 다 부서졌어요. 그리고 좀 떨어져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여기 그리스 같은 경우에 그리스보다 좀 떨어져 있는 이 정도 있는 나라들이 지진이 많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다친 일이 있어요. 그런 걸로 보면 우리나라도 완전히 떨어져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가까운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공부를 하고 지진과 화산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판에 붙어 있는 작은 반도국이에요. 자, 그럼 선생님이 또 지도 실력을 이게 컴퓨터라서 잘 되려나? 자, 우리나라 지도는요. 뭐처럼 생겼습니까? 하면 토끼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사실 정말 토끼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화를 내죠. 우리나라는 호랑이의 기상이 있으니까 호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그 호랑이는요. 여기가 요하라는 강이 있어요. 이 요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국과 만주를 다 다스리고 있을 때 호랑이의 모습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잡아먹을 듯한 호랑이의 기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3분의 2가 없어진 게다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런 모습은 정말 호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기에다가 호랑이의 얼굴을 놓고 여기다가 앞발, 여기다가 또 왼쪽 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리를 하나 들고 있는 호랑이를 그린 거야. 근데 그 호랑이는 힘을 쓸 수 없는 호랑이죠. 그래서 너무 억지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선생님 생각이에요. 선생님은 얘를 토끼라고 기억하고 싶어요. 얘가 토끼여야지만 우리의 원래 있던 만주와 간도를 잊어버리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얘는 토끼고 이 넓은 영토가 호랑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대륙으로 진출해서 넓었던 지금의 3배, 남북한을 합한 것보다 3배, 4배, 5배의 영토를 차지하는 호랑이 기상이 있었던 나라다. 이런 얘기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기가 지금 최고로 올라가고 있죠. 네. 우리나라 멋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나라의 훌륭한 청소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나 우리나라를 왜 그랬지? 우리나라를 어쨌든 왜 그랬냐? 지진 설명하다가 화산 설명하다가 넘어갔군요. 자, 여기서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오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 환태평양 조산대랑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인 거 알았죠?
자, 이번에는 교과서 몇 페이지를 넘기냐 하면 92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수예요. 자, 홍수는 한꺼번에 비가 많이 내려서 하천을 범람하여, 자, 이거. 하천이 범람하여.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범람, 넘치다, 이런 뜻이야. 사람들의 생활 표정이 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를 입은 현상입니다. 홍수는 열대 저기압이나 고온 다습한 계절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됐죠? 한편 북극해로 유입되는 하천에서 겨울철에 내렸던 눈이 녹아 홍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알프스 히말라야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시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알프스 히말라야, 시베리아 이런 곳은 이제 눈이 녹으면 강물이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홍수가 많이 나요. 자, 가끔 건조 지역에서도 일시적으로 홍수가 납니다. 건조 지역에서도요, 비가 안 온다. 0에서 500mm 이하다라고 하지만 정말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지는 않아요. 이해되시죠? 목욕탕에 사람들이 물을 많이 쓰지만 365일 물을 틀어놓고 살진 않잖아요. 샤워를 할 때 갑자기 목욕탕 바닥이 홍수가 나서 마루까지 넘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아니면 엄마가 김장을 하다가 다라이 큰 대야에 있는 물을 이렇게 부으면 가끔 넘치기도 하잖아요. 건조기후도 그래요. 비가 오면 하늘에서 비가 쫙 왔을 때 걔가 전부 다 100mm가 왔을 때 100mm가 다 땅속으로 흐르지 않거든요. 약간 이렇게 땅 위를 흐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여기는 사막이니까 비가 오지 않겠지? 그런데 갑자기 막 물이 넘쳐가지고 큰일 나는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시적이다. 잘 있는 일이 아니다.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건조 기후에도 비가 가끔 올 때가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농경지와 가옥, 도로 등이 물에 잠기고 산사태가 일어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물에 잠기다, 침수 이런 걸 침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산사태 요 두 개가 큰 피해입니다. 그 다음 홍수가 나면 홍수가 자주 나는 지역에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96페이지 피세요. 96페이지. 교과서가 지진과 하산, 지진 하산의 주민생활 이렇게 안 해놓고 자연재해는 자연재해끼리 묶어놓고요. 주민생활은 주민생활대로 묶어놔서 그래요.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할게요. 자, 96페이지 피셨죠? 홍수는 농경지와 가옥이 물에 잠기는 등 큰 피해를 주지만 인간 생활에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 홍수는 한꺼번에 많은 물을 공급하여 가뭄을 해소하고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땅을 비옥하게 만들기도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옥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더 터를 높게 하고 집을 짓고 일시적으로 주거지를 옮겨 생활하기도 합니다. 네, 터를 높인다. 자, 여러분 운동장에 있는데 막 홍수가 나서 우리 학교에 있는 건물들이 다 물이 내려와서 운동장이 잠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땅을 이렇게 높여서 살아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터를 돋운다. 터를 높여서 세우는 그런 집이 많아요. 그래서 홍수가 나는 지역은 집을 계단을 한 2개나 3개쯤 높여서 짓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사진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키웠는데, 아, 이건 하나 좋다. 그치? 홍수에 대비한 캄보디아의 가옥들은 이렇게 높이 해놨어요. 이 정도 높아야 물에 잠기지 않는 거지. 그리고 마을을 지나가는 길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니죠. 수상가옥 하는데 여기 보세요. 홍수기에 물높이를 맞추어서 홍수가 날 때 물높이를 맞추어서 집을 높게 짓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뭄. 가뭄 여기 있습니다. 자, 가뭄. 가뭄은 다시 92페이지에 있죠. 가뭄은 장기간 비가 내리지 않아 메마른 땅. 가뭄. 장기간 비가 내리지 않아 메마른 땅. 으쌰.
자, 장기간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마른 현상. 오랜 시간에 걸쳐 넓은 범위에서 발생한다. 자, 넓은 범위에서 발생한다. 우리나라도요, 가뭄이 비가 많이 온다고 했지만 가뭄도 되게 많이 와요. 지금 5월 말이잖아요. 그죠? 지금 5월 말부터는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편서풍,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북서계절풍, 그 다음에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오는 남동계절풍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 또 하나의 잠깐 오는 바람이 북동풍이에요. 북동풍. 이 북동풍은 바람이 팬이에요. 뭐라고요? 바람이 팬. 이거 독일 발음인데요. 산을 넘어온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요렇게 서구 동저형으로 생겼어요. 그건 다음에 배울 거예요. 근데 북동풍이 여기서 이렇게 불면 비는 강원도에만 와요. 비가 강원도에만 오고요. 비를 다 내리면 바람만 이렇게 와요. 이게 뭐냐면 뜨거운데 비가 안 와요. 이걸 고온 건조풍 이렇게 말하고 독일어로 팬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언제 오냐면 5월 말에서 6월 초에 와요. 5말 6초. 자, 그래 지금 인천 여기 있잖아. 인천은 요새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렇게 가뭄이 든다. 그런데 문제는 이 5말 6초에 비가 오는 우리나라가 많겠어요? 비가 안 오는 우리나라가 많겠어요? 안 오는 우리나라가 엄청 많죠? 그래서 옛날에 왕이 머리를 풀고 비님에게 막 빌었어요. 비가 오라. 어서 비가 오라. 우리나라는 서풍이 불면 비가 온다 해서 서풍을 되게 좋아하고요. 남동풍이 불면 이제 장마가 시작돼서 사람들이 막 머리를 풀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논에다가 벼를 심어놨대. 쌀을 심어놨는데 이 고온 건조풍이요. 5월 말 6월 초에 오니까 비가 안 오는 거죠.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세계적으로 사헬지대가 중요해요. 여러분도 사헬지대에다가 별표를 꼭 치시고 여러분 이거 고3 때까지 잊어먹지 마세요. 자, 원래는 비가 왔었어. 그리고 원래는 농부들이 잘 살았어.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구가 아파요. 지구의 이상 기온으로 가뭄이 계속돼요. 7년 동안 비가 안 오고 10년 동안 비가 안 오는 나라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치? 너무 힘들었겠죠? 그런 지대를 사헬지대라고. 뭐라고 해요? 자, 사헬지대라고 합니다. 이거 지워주세요. 이런 안 지워지네. 나갔다 들어와야 되겠어요. 저장 안 함. 다시. 자, 선생님 지금 사헬지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프리카. 이번에는 아프리카를 그려봐야지. 아프리카는 이렇게 사람 옆모습처럼 있잖아. 이렇게 생겼다. 날씬해졌네. 그리고 여기에 섬이 하나 있는데 마다가스카르예요. 적도는 여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열대우림이죠. 굉장히 비가 많이 와요. 그리고 여기가 열대사바나예요. 열대사바나면 열대사바나면 건기와 우기가 있다. 이런 거 기억나요? 네, 좀 넓게 해야 되겠다. 여기가 어디냐면 소말리아예요. 여러분 소말리아 들어봤어요? 소말리아. 자, 이 소말리아는 열대 사바나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그렇게 물 걱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지. 물 걱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에 중위도 고기압에서 강력한 세력을 이렇게 하면 여기에 비가 안 오죠. 여기에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구가 아파요. 그러면서 이쪽 지역이 전부 다 비가 오지 않으면서 사막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사막 지역이요. 점점 넓어져. 그래서 사막이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소말리아에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오지 않았냐면 7년부터 10년 동안 비가 최소한 사람들이 살려면 500mm 이상이 와야 되는데 500mm도 안 오고요. 250mm 정도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에 식수가 부족해지니까
해수, 바닷물을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 해수 담수화 사업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중국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와서 이렇게 영양분만 뽑아간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설도 해주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비교적 착한 편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착한 편인데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기도 만들어주고 물도 부족한 식수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저장 안 함. 화면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주. 자, 여기서 지금 홍수와 가뭄이 자주 보이는 거. 자, 그래서 여기 A. 이거 넘어갔네요. 자, 여기 학습지. 여기 A. 자, 여기 A. 선생님이 지금 A를 찾아가고 있는데 A를 못 찾고 있습니다. 자, 여기 A 보이시죠? 이 지역이 사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사헬 지역입니다. 지금 저 노란색 부분은 공통적으로 비가 왔었는데 비가 오지 않는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A이고 사헬 지대입니다. 이해되시죠? 사헬 지대입니다. 그 다음에 열대 저기압 하겠습니다. 열대 저기압. 자, 열대 저기압은 중위도에서 발생한다. 이것도 선생님이 캡처를 떠야 되겠군요. 과학 시간에 저기압과 고기압이 있는 건 배웠나요? 다 알고 있죠? 네, 그럼 과학 지식이니까 과학 선생님이라고 하세요 하기에는 또 애들이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고기압은 바람이 불어 나갑니다. 고기압은 바람이 이렇게 사방으로 불어 나갑니다. 고기압은 사방으로 불어 나가요. 그런데 지금 열대 저기압이잖아요. 열대 저기압은 얘들이랑 좀 틀려요. 특히 태풍은요. 이렇게 태평양 여기에서 태어나요. 근데 얘는 주변에 바람을 불어 땡겨요. 바람을 모으면서 이렇게 저쪽으로 갔다가 여기 부딪히면 우리나라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사라져요. 어머, 우리나라로 오려고 저렇게 찾고 있나 봐요. 자, 허리케인도 태풍이랑 마찬가지예요. 허리케인도 태풍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태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다가 여기서 이렇게 사라져요. 이해되시죠? 자, 인도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양에서도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서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불어서 여기에다가 엄청난 피해를 주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히말라야거든. 여기가 비가 제일 많이 와요. 자, 인도에 사이클론이 오면 전 세계적으로 비가 제일 많이 오는 이유가 여기가 히말라야가 있거든요. 여기 이 히말라야에 이 태풍이 부딪히기 때문에 비가 엄청나게 와서 제일 비가 많이 오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정말 나쁜 친구예요. 바람은 바람대로 불고 비는 비대로 와요. 바람만 오면 얘를 풍해라고 하죠. 그치? 그런데 비도 와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수해예요. 그래서 열대 저기압은 풍수해를 가져옵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면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계세요. 열대 저기압은 열대에서 적도 부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위도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열대 이동성 저기압이라는 말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싸돌아다닌다는 얘기야. 열대에서 태어나서 중위도까지 이렇게 오면서 열대에는 별로 큰 피해를 주지 않은데 중위도 편서풍을 타고 올라오면서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과 같이 한 30도 부근에 있는 나라들에게는 아주 박살내십니다. 범위가 수백 킬로미터로 넓어요. 굉장히 넓은 강한 바람, 그래서 풍해가 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집중호우, 그래서 홍수, 산사태, 축대 이런 것들이 와요.
그런데 꼭 언제 오냐면 여름방학 시작하려고 하면 와요. 그래서 오빠들이 전부 다 대학생 오빠들 있죠? 대학생들이 딱 방학을 해서 MT를 가요. 뭐를 가요? MT를 가요. 그래서 이 이동성 태풍을 딱 만나면 산사태가 나가지고 가끔 죽었다고 뉴스에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대학을 가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가 많이 오지 않고 심하게 오지 않지만 열대 이동성 저기압인 태풍이 왔을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태풍이 온다는데 하면 남학생들은요, 여학생들이랑 친하고 싶어서 막 오바를 해요. 가자, 괜찮아, 오빠 믿지? 막 이렇게 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누가 말려야 돼요? 네, 여자친구가 말려야 돼. 비 와서 싫어. 다음에 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야 오빠가, 우리 여자친구가 싫어하는구나. 그럼 내가 안 가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되죠? 자, 많은 남학생들이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중에 꼭 1학년하고 4학년이 죽어요. 1학년은 아무것도 몰라서 까불다가 죽고 4학년은 군대 갔다 와서 구하다가 죽고 꼭 돌아가시면 남학생만 돌아가셔요. 왜냐하면 주변에 여자친구들이 있어서 멋지게 보이려고 오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온다. 태풍이 온다. 여름철에 MT를 갔을 때 조금 불안하다. 저게 좀 건물이 좀 이상하다. 이러면 얼른 여러분이 오빠 빨리 집에 가. 여기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빠들이 빨리 집에 가야겠다. 아니면 좋은 데로 옮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약속합니다. 자, 그 다음 해안에는 해일이 많이 일어난다. 파도가 보통은 1m도 안 치는데 이때는 5m, 10m의 파도가 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파도 구경하러 가시면 안 돼요. 열대 저기압은 가뭄 및 적조 현상을 완화한다. 왜냐? 그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가뭄을 완화하겠죠. 적조 현상은 뭐냐면 물이 호수처럼 고여 있다가 햇볕을 많이 받으면 녹조는 물고기가 먹는데요. 물고기가 못 먹는 적조, 빨간색 플랭크톤 같은 것들이 자라는 현상을 얘기해요. 근데 그게 바람이 태풍이 막 이렇게 막 불어가지고 바다를 뒤집어 놓으면 아무래도 좀 없어지겠죠. 그래서 적조 현상이 완화됩니다. 지구의 열 균형을 유지해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서 무슨 말이냐면 적도 부근은 뜨겁고 여기는 추우니까 이걸 이렇게 뒤집어주면서 좀 골고루 열을 골고루 나누어주는 열 균형을 유지해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그게 왜 꼭 우리나라하고 같이 이렇게 중위도만 오냐고. 아무튼 태풍도 다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폭설. 폭설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눈이 내린다. 눈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쵸? 겨울철에 습한 공기가 많이 유입되는 지역에서 많이 내린다. 폭설이 내리면 가옥이 붕괴하고 교통이 마비된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그림으로 여기는 미국을 내놨네. 우리나라는 울릉도예요. 자, 쓰세요. 울릉도. 여기는 미국이지만 우리나라는 울릉도예요. 자,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여기가 우리나라 동해고요. 이렇게 그리지 말고 나갔다 올까? 깨끗하게. 자, 다시. 선생님 지금 폭설 설명하고 있죠? 인천은 눈이 많이 와요, 안 와요? 인천은 눈이 많이 안 오죠. 인천은 눈이 많이 안 와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선생님 그림 잘 그리는 거 알죠? 네, 오늘은 교과서에다 그리니까 빨리빨리 그릴게요. 자, 여기가 북서 계절풍이 불어요. 그러면 여기가 태백산맥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부딪히니까 눈은 여기가 와요. 우리 인천 안 와요. 우리 인천 눈 안 오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를 넘어가면 울릉도가 산이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울릉도에 눈이 많이 와.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어느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눈이 와도요. 울릉도는 눈이 많이 와요. 습기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습기. 여기 북태평양 고기압은요. 이렇게 오면 북한은 눈이 안 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중남부 서해를 건너오는 영서 지방에만 눈이 와요. 이거 이해되죠? 선생님 이거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림 그렸어요. 자,
다른 친구들은 뭐 하고 있나 잠깐 볼까? 이걸 틀어야 되는구나. 선생님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선생님 지금 화면 보이시죠? 자,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냐면 96페이지는 했고 97페이지 97페이지에 보면 금방화 열대저기압의 주민생활과 흑설에 관련된 주민생활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잘 기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있나요? 자, 질문 있는 사람 채팅창에다가 질문 한번 해보세요. 설문은 푸셔도 되고 안 푸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참 좋겠죠? 자, 근데 요거는 그냥 선생님이 한번 해봤어요. 뭐를 해봤느냐? 프린트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요것만 하시면 돼요. 자, 설문하겠습니다. 자연재해란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현상이라고 쓰시고 학습지 지금 하고 있어요. 자, 화산활동의 특징과 주민생활, 지진과 특징의 주민생활. 자, 화산의 특징은 땅속의 마그마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교과서 90페이지 보시고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자, 땅이 흔들려서 마그마가 분출해서 약한 부분으로 흔들려서 자, 인간에 피해를 준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지진도 간단하게 땅이 흔들리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0점이에요. 0점. 그러니까 이거 봐 0점이잖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랑 요거 같이 봤죠? 영상. 자,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 노란 부분이 알프스, 히말라야 어디 갔냐?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고, 요 빨간 곳이 환태평양 조산대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요거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거요.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일본으로 지나가고 있어. 약간의 2, 4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진 설계와 안전에 대한 점검,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간단하게 쓰십니다. 알았죠? 그 다음 자 19페이지 다 쓰시고 난 다음에 사진 찍어서 올리시는 걸로 자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으로 오늘의 수업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은 쉬는 채 어디 나오냐면 94페이지, 96페이지, 97페이지요. 자, 주민생활은 94, 96, 98페이지에 있어요. 94, 96, 97페이지. 자, 이해되셨죠? 자, 너무 늦게까지는 그렇지만 주말이 끼었으니까 자, 월요일까지는 제출해 주세요. 자. 수고하셨어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아이디 가르쳐 준다고 했죠? 잘 가. 선생님 아이디는 오리쌤이에요. 자, 선생님 아이디 아까 누구한테 알려준다고 했더라? 저요. 선생님 아이디는 오리쌤이니까 카톡 개인창 등록하시고 아이디랑 비밀번호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잘 가.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세요. 네. 오늘 거, 어제 것도 월요일까지 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월요일 날 엄마한테 문자 보낼 거니까 그 전까지 하세요. 네. 원칙은 오늘 하는 거예요. 원칙은 지금, 오늘 4시 반까지 이렇게 하는 건데,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제 거는 어제 하시고, 오늘 거는 오늘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안녕. 자, 마이크 켜시고 인사하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잘 가. 자, 선생님도 이제 끝낼게요.